가벼운 경증 치매 진단만 받아도 수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치매보험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 유발 가능성이 큰 데다가 여차하면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놓고 향후 보험금을 타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벌써 보장 축소를 언급하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치매보험을 둘러싼 이슈와 또 논란을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경제금융부의 김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치매보험 요즘에 참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기로는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경증 치매만 돼도 보장을 해준다 이런 보험 상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 치매보험은 대부분 중증 치매만 보장을 했습니다. 이 중증 치매는 본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서 실제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낮고 또 치매 환자 중 중증인 경우는 16%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과거 3년 전에 소비자원이 시중에 출시된 치매보험 100여 개를 조사해봤더니 이 중에 그 경증을 보장하는 상품은 5개 불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점을 문제 삼아서 초기 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만들라고 권고했고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등 이 다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 이 100세 시대를 맞아 수요가 많은 이 치매보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국내 치매 환자는 지난해 75만 명에서 2030년 137만 명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신시장을 노린 보험사들은 치매보험 가입 가능 연령을 청년층까지 맞추면서 가입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치매는 노인성 질환인 만큼 수십 년간 보험료만 내고 실제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지고 그리고 뭐 2, 3천만 원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얼핏 들으면 보상이 확대된다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좀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경증 치매라는 게요. 이 사회생활은 가능할 정도가 안 되지만 가족들과의 일상생활은 된다 이런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메리츠 화재나 KB손보 등 일부 손보사들은 이 경증 진단을 받으면 최대 2천만 원, 이 특반의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특히 치매보험은 중복가입 보장 한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보험사 치매 상품에 가입해놓고 이 경증 진단을 받은 뒤에 한꺼번에 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현재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암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이런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다른 보험사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한 뒤에 이 한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둔 거는 이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 가입을 통해 보험 가입을 과다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 치매보험이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과열 양상을 띠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지난달 20일 이 각 보험사에 치매보험 유의 공문을 보내고 중복 가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보장 수준이 과한 데다 경증 치매는 이 기준이 워낙 모호해서 가입자가 의사들과 짜고 허위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보험 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결국 메리츠 화재가 경증 치매 진단비의 누적 가입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설정했고 나머지 보험사들도 이달 안에 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네,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경증 치매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할 정도는 못하지만 가족 생활은 좀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 기준 참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에서도 그래서 진단 기준도 좀 모호해질 수 있고 관련 약관도 좀 애매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부분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상품에서 대부분 비슷한 약관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인지 기능, 이 사회 기능을 나타내는 임상 치매 척도, 이 CDR 1점 이상이면 경증 치매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해당 진단 기준이 향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민원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가입자들은 마치 CDR 1점 이상이면 이 경증 진단을 받을 것으로 알고 기꺼이 월 1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추가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여건을 보면 이 CT나 MRI 등 뇌 영상 기록을 필수 조건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벼운 경증 치매의 경우에는 이 뇌 영상 기록으로 검증이 어렵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애초부터 경증 진단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당국이 약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감리에 착수했지만 이 결과적으로 해당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서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김희슬 기자와 한 3, 4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허점이 몇 개가 나오네요. 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이제 좀 과열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절판 마케팅에 대해서도 비판이 좀 일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다음 달이면 혜택이 없어져요 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 당국이 권고한 뒤에 이 대부분 보험사들이 이달 중으로 치매보험 가입 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고액의 보험금을 탈 기회가 사라진다면서 이 서둘러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이 불안전 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 올 초 치매보험을 출시한 하나생명은 이 석 달간 17만 명, 작년 말에 출시한 메리츠화재는 33만 명의 가입자가 몰린 상황입니다. 이 금융당국은 약관 감리와 함께 이 치매보험 불안전 판매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관 개정은 물론이고 이 판매 중단 조치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국은 카드사들에서 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보험 가입을 유도했던 이 TM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묻지마식 판매 행태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은 보험사들이 과한 보장을 걸면서 과당 병증을 벌인 결과 향후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